대해서 봅시다.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지? 얘가 몇이니? D. 봐봐.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은 무슨 얘기였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미분을 하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 가지고 구할 수 있었던 게 결국 x좌표를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이유는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직선이야. 직선의 일종이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직선의 결정 조건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점 두 개가 필요해요. 점 두 개가 있다면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기울기와 점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기울기와 점인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겠고 점은 접점이겠지. 접선의 접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라고 했을 때 요 어떤 점을 x좌표를 뭐 a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y 값을 fa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접하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구했어? f를 미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집어 넣어주면 걔가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었지.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다 알 거니까 그거는 뭐 이제 너무 깊게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하다만, 자, 기울기를 f'a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a, fa라고 한다면 얘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줬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와? y는 f'의 a에 x-a 플러스 fa다. 여기서 이제 이 fa가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일단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상황에서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거든. 첫 번째 유형은 기울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접점을 안 줘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접점을 안 주거나 안 주고 주거나 둘 다 안 주거나 세 가지 유형이야 크게. 그러면 기울기를 줬다? 그럼 접점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를 알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우린 자연스럽게 접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미분을 해서 도함수에다가 어떤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게 뭐였다? x좌표였다. 접점의 x좌표. 이거를 막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기울기를 모르는데 접점을 알아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풀면 돼? 미분을 해. 방금 꼈는데. 미분을 해.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한 이 도함수에다가 여기다가 x 좌표를 대입하면 되지. 그럼 내가 원하는 접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준 경우 얘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는 주로 뭘 줄 거라고? 곡선 밖의 어떤 한 점을 줘요. 곡선 밖에 한 점을 주는데 여기서 이거 공부 어설프게 하면 이제 이거 헷갈리는 거야. 그냥 3,0에서 fx에다가 접선을 그었다 라고 하면 3,0은 그 곡선 위에 점이라는 말이 없거든. 뭐뭐 위의 점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접점을 줬으니까 뭐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 위의 점, 위의 점. 애야 의야? 애냐 의냐? 왜 위의 점? 내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위의 점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뭐뭐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거야. 그 표현이 없으면 얘는 뭐라고?
곡선 밖의 한 점이야.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방법인 얘가 접점의 좌표 하나를 문자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접점의 좌표를 뭘로? t, ft라고 잡아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저 박살이 났네. 새 건데. 큰일 났네. 첫 번째 방법은 접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진짜로 세워버리는 거야. 기울기는 f't겠지. 물론 t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접점은 t, ft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 y는 f't에다가 x-t 플러스 ft라는 식이 돼. 그럼 여기까지는 함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곡선 밖에 어떤 한 점을 알잖아. 그러면 그 주어진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거지.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t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할 수 있었다? 상황상으로 여기에서 내가 어떤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 A, B라는 어떤 점을 준 거야. 거기서 접선을 그었대. 이 점의 좌표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내가 t, ft로 놓는 것까지는 동일하다고. 얘와 얘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음을 이용하자.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테니까 그럼 평균 변화를 구해서 t 빼기 a분의 ft 빼기 fa인데 여기서 이제 b죠. b를 하시고 걔랑 순간 변화율인 f't랑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 이항만 시켜주고 정리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얘가 또 다이렉트로 뭐가 돼? 역시 t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좋은데 나는 주로 얘를 쓸 거야. 그래서 니네도 얘를 좀 따라서 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t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잘 생각해 줘야 되는 거, t의 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그리고 이 t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t값은 뭐야? 접점의 x좌표야. 맞지? 얘는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가 t값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근의 개수, 뭐? t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t값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뭐라고? 접선도 역시 몇 개가 있을 거라고? 두 개. t값의 개수가 3개가 나왔어. 3차식이라서. 그럼 접선의 개수도 몇 개일 거라고? 3개일 거라고. t의 개수 또는 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접선의 개수다지. 그럼 접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근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속이랑 엮여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뭔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연속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자주 나와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이거로 어지간하면 해결이 다 돼요. 이제 몇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할 걸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네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게 날이 갈수록 문제 해석을 잘 못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 읽었는데 내가 읽어도 조금 어렵게 생기거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하시면 되냐? 일단 시키는 건 다 해야지. 문제에서 어떤 점의 좌표를 줬고 거기서 뭐 누구랑 어떻게 만나고 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그거는 충실히 잘 따라가시되,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때는 그래프를 좀 적극 그려서 활용을 하자고. 난 그래프를 이제 못 그리지 않잖아. 나 수업 들을 때 보면 알겠지만
나 접선의 방정식에서 2차든 3차든 뭐 최고차항이 양수든 음수든 상황 파악하려고 그래프 그릴 때 나는 이걸로 어지간하면 해결 다 되거든요. 그냥 난 무조건 얘를 그려. 설명할 때도 얘를 그리고. 뭐 이게 싫으면 2차를 그리셔도 돼요. 4차를 그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발 문제를 읽었는데 조금 헷갈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래프 좀 그려봐. 대충이라도. 알겠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었었던 거고, 이제 이게 다른 내용이랑 섞이면서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할 텐데 자주 나오는 상황 하나는 좀 기억을 하자. 곡선 위에 한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최대 최소.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결론은 이거야. 접할 때를 찾는 거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땐 뭐 한다고? 접할 때를 찾으시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이제 fx야. 그리고 여기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직선부터 이 곡선까지의 최소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접할 때. 어떻게 접할 때? 얘랑 평행한 직선이 이 곡선과 접할 때의 접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왜? 이 거리가 제일 짧을 거니까. 여기서 더 멀어지면 점점점 길어지기만 할 거거든. 이게 첫 번째 상황. 그럼 최대를 물어볼 때는 어떨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곡선 위에 한 점으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보통 삼각형 넓이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고정된 점 A랑 B 뭐 두 개를 줄 거고요. P가 이 곡선 위를 움직인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역시 접할 때. 여기 어딘가에 접할 때 그때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높을 거거든. 얘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 높이는 더 낮아지고 여기로 가도 더 낮아지기만 할 거니까 결국 최대가 될 때는 접할 때, 최소가 될 때도 접할 때, 대부분의 상황이 접할 때가 기준으로 문제가 풀려지게 될 거야. 준서가. 자, 그래서 요 상황, 접한다라는 상황이 앞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발. 그러니까 이게 문제 조금만 더 내공이 쌓이면 슬슬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뭐만 풀면 접할 때야. 뭐만 풀면. 풀다 보면 이때도 접할 때고 저때도 접할 때가 문제 푸는 데 핵심이 되거든. 그래 나중 가면 무슨 일도 생기냐면 애들이 이제 막 수능 문제 푸는데 킬러 중 킬러를 풀어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 풀긴 풀어. 답도 맞춰. 근데 왜 그렇게 푸는지 몰라요. 왜? 그냥 접할 때로 놓고 푸니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하면 항상 의심을 하는 거지. 접할 때가 뭔가 포인트가 되나? 대부분은 그 경우가 맞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놓으시면 뒤에서 문제 풀 때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기억 좀 나니? 여기는 뭐 딱히 되게 특별할 거는 없어요. 뭐 내신 틱한 문제들은 우리가 주간 테스트 볼 때도 많이 했는데 이제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의 정의, 의미 정도만 좀 일단 기억을 합시다. 로레 정리는 뭐였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나서 FA와 FB가 같다면 그럼 뭐였다고? A와 B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 근데 어찌됐건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다 보니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치?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가 롤의 정리였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조금 확장시켰던 게 뭐였었어? 평균값 정리였죠. 그럼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뭐였다? 얘는 이제 두 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너네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이 주어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평균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 두신 상황에서 일단 뜻 자체는 어떻게 되더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지. 이 그림상으로는 두 개일 뿐인 거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도함수가 평균 변화율이 뭔진 모르겠는데 M이라고 할까? 얘는 평균 변화율. 과 같아지는 점에 X 좌표가 있냐지. 그럼 얘도 결국은 뭐로 귀결이 될 거냐?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이고 우변이 어떤 숫자일 거니까 싹 다 정리하면 어떤 X에 대한 식은 0이다 라고 바뀌겠네. 결국은 얘도 무슨 문제로 바뀐다고?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냐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 사이값 정리도 뭐였어? 실근의 존재성이었죠. 얘도 뭐야? 결국은 실근이 존재하냐였던 거지. 그지? 근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정리가 될 거고요. 요거는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푸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상황에 따라 얘들아 잘 봐봐. 인덕고는 괜찮아. 인덕고는 괜찮은데 어차피 쟤네는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근데 배구는 지금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 너네가 객관식 문제를 풀 거면, 근데 인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거면 뒤에 배운 내용 쓰셔도 돼요. 그지? 아씨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내가 적분을 써도 되나? 3차함수 그래프 그려도 되나? 그리래요. 서술형만 아니면. 그지? 그려서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쪽 파트는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무슨 얘기야? 3차함수나 4차함수의 비율 관계라든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써 먹으시라는 얘기죠. 그거를 썼을 때, 그리고 대칭성 같은 거 써 먹었을 때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으니 너무 그 범위에 목매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네한테 유형별로 하나씩 풀라고 시간을 줄 건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추가를 해보자. D29 한번 볼까 우리? 자, D29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혹시나 해서 잘할 것 같기는 한데 얘가 FA고요. 얘가 B예요. 얘가 FB고요. 그 다음에 얘가 C예요. 얘가 FC고.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거 보이면은 요거 그냥 눈으로 바로 풀어버릴 수 있기는 하지. 어떻게? 기억은 뭐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망했다. 그냥 하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지. 요거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이렇게 따라하자. 그러면은 지금 노란 애보다 빨간 애가 더 오른쪽 끝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지? 누가 더 큰 거야? 빨간 애. 그치? 빨간 애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억은 맞다. 그 다음 니은은 얘는 지금 너무 대놓고 줬는데 조금 변형을 좀 시켜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C-B가 크다 FC-FB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너네 이거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변으로 나눠서 기울기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제발 기울기로 좀 보자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건 나눌 때 C가 지금 여기잖아. C가 지금 여긴데 C에서 B를 빼. 그럼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대부분 양수긴 하는데 음수일 때도 있단 말이야. 왜? 등식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부등식이면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거 좀 조심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항상 양수 음수 체크하시고 이렇게 넘겨서 기울기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보여. 그럼 너넨 뭘 해야 돼? 이 그래프에서 물론 이 문제는 좀 아니긴 하지만 1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당연히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을 해주는 게 당연하지. y는 x 그려놓고 문제 풀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이렇게 변형을 시키기는 했으나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니은에는 f'b가 c, fc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작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빨간에. 근데 C, 여기와 B, FB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거 그냥 연결해가지고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 끝이 누가 더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보라색이 더 올라갔네? 그럼 기울기가 더 어떻다? 크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C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C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예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다음에 C, FC와 A, FA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노란 애. 이렇게 생기래. 그럼 빨간 애가 더 위에 있으니 빨간 애가 더 크겠지. 해서 기울기로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지금 유형별로 한 문제씩 싹 한번 풀어봅시다. 풀면서 막히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푸세요.